이번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장기 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는 곧 비싼 보험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불필요하게 비싼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마이보험 체크는 오히려 고객을 말립니다. 또한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평균 25%.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네,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담 후 강매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혀 안 준다는 뜻입니다. 예, 상담 후 귀찮게 연락하는 거 없습니다. 최근에 그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신청한 고객께만 전화를 드립니다. 절대 무작위로 전화해서 영업하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는 전화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여러분의 보험을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 여기까지가 한글이고 .com은 영어입니다. 마이보험체크.com, 그리고 전화는 1800-7917 1800-7917입니다. 2월 14일에 김용민닷컴이 이제 서비스를 개편해서 다시 오픈했는데 많이 이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편의성이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더 신속하게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보험 체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보험이 사실 한 20대씩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렇게 선택할 때 좀 신중하게 하셔야 의외로 그게 뭐 한 달에 2만 원씩 3만 원씩 쌓여도 한 20년 하니까 꽤 돈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뭘 혜택을 받는지를 사실 잘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지. 예. 뭔가를 청구하려고 하면 뭐는 빠집니다라고 잔뜩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이번 주엔 전화를 한번 해볼까. 전화하세요. 네. 좋은 분이에요. 네. 막걸리 아저씨라고. 막걸리 아저씨. 막걸리 그 부인은 아저씨. 막걸리 아줌마. 물 대신 막걸리만 먹는 아저씨. 아, 좋아하셔서? 네. 아, 그러네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여성 정치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물론 이제 보시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은 뭐 남자 저렇게 나누냐 그러시겠지만 사실 저의 일을 가지면서 지금 이제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우리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이 좀 멋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럼요. 좋겠다. 예. 이상한데 연루되지 않고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모신 이분의 앞날은 전 굉장히 궁금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지은 국제대변인 모시고요. 오늘 좀 재미있고 힘나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제가 힘나는 얘기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면서 희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최지은 대변인과 얘기를 하면 희망적인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희망은- 아이콘. 예, 희망의 아이콘. 희망의 아이콘. 왜냐하면 부산에서 부산시장 후보 물론 이제 출마는 안 하셨지만 뭐 말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던데요. 지지율. 네, 지지율이 사실은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할머니가 여성 약사가 있는 약국을 가지 않습니다. 왜? 저희 할머니의 이유는 뭐냐면 참고로 제가 친정이 부산인데요. 여성 약사는 실력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세상에. 네. 별 말씀도 하시네.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한 네. 2,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예. 그런 터부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성 정치인이 지역에서 서울과 좀 달리 여러 계층이 모여 사는 곳과 달리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곳에서 여성 정치인이 자리를 잡거나 신뢰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부산도 박순천 여사 이후에 여성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지율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많이 나오자는 조건을 다 갖고 계세요. 최지은 대변인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젊으세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지역 정치에서는 약점이에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부산시장 후보감으로도 괜찮다라고 판단한 사람이 그 정도 많다는 건 이분의 행보가 신뢰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뭐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이건 부산을 넘어서 글로벌한 그런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인재 네. 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자주 언론이든 어디든 많이 더 보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현안을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해석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사실 살아오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진짜요. 아, 네. 그게 젊은 네. 사람들에게 참 희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리고 정책 얘기는 김용민 브리핑에서 네. 많이 하시니까 살아온 얘기를 좀 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신민정 평론가 제일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정치인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마음을 먹으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제 세계은행에서 오래 일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가 정책 보고서를 만들기도 하고 차관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네. 영어로 보고서를 쓰실 영어로 테고 보고서를 되게 써서 중요한 쓰고,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그게 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예. 러시아어로 번역도 많이 되고 제가 일했던 나라가 보통 구소련 국가들이 많았어요. 오,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동유럽 이런 뭐 스탄 데서는 뭐 이렇게 붙은데. 스탄 이런 데 네, 많이 네. 갔어요. 무슨 스탄 예. 이런 거 붙은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로 보고서를 쓰면 그 나라에서는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정치에서 이렇게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매일 체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깊은 마음은 정치 혐오 이런 게 있었고 거기 좀 더럽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 내가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막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하거나 막 이렇게 서로 상대방끼리 싸우고 이런 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워싱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인터넷에서 근무하고 출마를 좀 있는데. 해달라. 그래서 왜요? 막 이랬지. 처음에는 저는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 이런 데서 전화하는 거죠. 워싱턴까지요? 네. 혹시 미국 민주당에서 연락 온 거 아니에요? 저도 혹시 미국 민주당인가 제가 힐러리 클린턴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당시에는 제가 북한에 관련돼서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 일을 하지 왜 외국에서 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설득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이제 반쯤 넘어갔고 또 막 와서 한번 세상을 바꿔봐라 막 이러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고민했고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또 주변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더 원초적인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릴 땐 좀 유복하신 편이셨어요? 뭐 그냥 유복하다기보다는 그냥 중산층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IMF 때 갑자기 네. 어려워지시면서 그때 경험이 사실 지금의 최지은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IMF 때 전 대학교 4학년 취직을 못 해가지고 엄청 애를 먹었던 케이스였는데 최지은 대변인한테 IMF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조그만한 소규모의 공장을 하셨어요. 철강 회사였는데 이제 한보철강의 하청업체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직접 그래서- 팔 맞으셨네. 네,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어음 같은 거를 주셨다가 그 어음만 있고 그게 다 종이 쪽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회수를 못 하니까 회사들이 다 철강업체는 다 부도가 날 때 이제 그 중에 우리 아빠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날 뭐 학교 끝나고 집에 가 보니까 막 빨간 딱지가 막 붙어 있고 아휴. 어머, 세상에. 그래서 이제 되게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주변 친구들에 대해서 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되게 IMF가 터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유 고통을 그럼요. 당했잖아요. 그때 뭐 정말 그래서 다들 그때 큰 파도를 만났죠. 정말. 아버지들이 예. 다들 저희 공원에 아버지도- 앉아 계시. 여기도 계시는구나. 아 이쪽에 있으니까 네, 어떤 저희- 일? 저희 아버지는 건설 하시는 분인데 이제 하청 업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돈 주기로 한 사람들이 다 없어지셔가지고 그때 저희 아버지 이제 도망가시셨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시고. 다 그런 다 일들이- 그렇죠. 뭐 그게 그분들 꼭 잘못이라기보다는 아 그럼 돈을 받으면 해결을 하는 건데 안 주니까 뭐 어떡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기업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아 그때 한 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글쎄 없었어요.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신문을 보면은 기재부에서 뭔가 외환보유고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제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공무원들이 굉장히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영특한 여고생이었는데요. 많이 했고 예. 그리고 굉장히 막 부패 이런 것도 막 터져 나왔잖아요. 처음에는 맞죠. 무능 안일함 이런 거였다가 부패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저항의식 이런 게 생겼던 것 같고
빈곤 문제에 대해서 왜 가난할까, 왜 가난해졌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삶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도 야학 이런 데서 계속 봉사활동을 했고 일단은 크게 이제 빈곤 관련된 일을 공부를 하는 국제개발을 이제 유학 가서도 계속 공부를 했고 빈곤 문제 해결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도 이제 계속 일을 한 계기가 됐고 그건 이제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도 됐지만은 또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정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좀 편안하게 그냥 있는 걸 좋아하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도 저는 이제 유학에 대한 그런 막연한 동경, 호기심 이런 게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직장에 들어갔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일하면서 대학을 다녔으니까. 알바 몇 개 하셨어요? 알바는 뭐 있는 대로 다 했죠. 아 여기 야, 20개여가지고 오늘 그 홍합 모자 쓰고 전단지 돌린 얘기 때문에 일부에서 빵 터졌거든요. 홍합 모자 쓰고 버섯 모자 쓰고. 네, 그 이렇게 돌리니까 옆에 사람들 다 때렸다. 그래서 목이 아파서 힘들었다. 2,000원 더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저 최지은 네. 대변인은 해보신 알바 중에 기억 남는 알바 있어요? 저는 그때 영국에 한번 이제 영어 공부를 하러 갔다가 접시를 닦았던 게 생각이 나요. 접시. 아, 보통 네. 그 어학연수 가서는 접시 닦기 안 해주는데. 그때는 제가 영국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취업 비자가 없는 불법 아이고 세상에. 불법으로 비자로 예, 되게 일본 당황해요. 사람들이 예. 하는 호텔에서 접시를 닦았다는 생각이 납니다. 예. 그랬구나.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저는 IMF 때 사실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하고 네. 싶었던 걸 다 포기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토종이시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물론 외고를 나왔지만 어떻게 옥스퍼드 이런 데서 공부를 했는지.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셔서 이질감이 느꼈습니다. 그거는 달라.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 뭐 여쭤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제가 원래 북한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 참 희한하네요. 네, 그쵸? 그냥 이제 뭐 불공평한 거예요. 왜 북한 사람들은 이제 가난할까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치가 달라서 이렇게 얘기 되는데 그때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제 제도가 달라서 뭐 공산주의와 뭐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경제학과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빈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근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어렸을 그쵸. 때는 네. 20대 때는 막연히 내가 그런 걸 하고 싶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별로 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우전 여행으로 해외를 보고 싶어서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서 예. 영국에서 제네바까지 길에서 이렇게 차를 얻어 타고 영국에서 제네바까지요. 가는 그런 그때는 정말 겁이 없었어요. 네. 영화에선 되게 멋지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막 2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차가 정말 안 올 때도 힘들죠. 많잖아요. 예, 그때가 막 한참 더울 때였거든요. 여름에. 아이고, 게다가. 그래서 정말 좀 있으면 아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제 그때는 20대 초반이고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예. 막 내가 돈이 없이 해외에 다니고 뭐 이런 게 재밌는데 예. 그때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친구의 누나집 뭐 이런 데를 알아가지고 간 집에 마지막 행선지 제네바에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국제개발 UNDP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어머, 세상에 세상에. 거기서 네트워킹이 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아 나는 항상 북한 하고 싶었고 경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냥 보게 됐는데 아 내가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에 막 야후 그때는 그런데 아, 처음 야후. 써봤어요. 야후 이 야후잖아요. 다음 카페 이런 국제기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랬더니 그럼 뭐 석사학위와 네. 뭐 경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석사학위를 뭐 좋은 학교에서 받으면 좋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유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랬더니 뭐 GRE가 필요하고 학비가 얼마고 그러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대학생 이제 졸업을 앞두고 굉장히 마음은 불안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있었으면 그때 유학을 갔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고 거기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제 어린 마음에 삼성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다 우중충한 양복을 입고 공장의 그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뭐 조직 문화도 배우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더 성장을 해서 이제 거기서 받은 월급을 모아서 유학을 갔죠. 아. 보통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 꿈을 접죠.
통장에 이제 음. 돈이 꽂히기 시작하면 꿈을 접고 그냥 통장을 쳐다보면서 이제 월급날 한 일주일 전까지는 꿈을 위해 달려가다가 입금이 딱 되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4년 네. 동안이나 그렇게 하셔서 공부를 영어가 힘들진 않으셨어요? 영어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유학을 갔는데 사실 수학이 제일 저는 그래도 만만하더라고요. 이질감을 또 느낍니다. 수학이 제가 만만한. 오늘의 키워드 이질감이네요. 아니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영어로 토론하는 거는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오, 당시 그러셨어요? 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네. 한 몇 달 동안은 굉장히 이제 답답했고 그래서 이제 수학, 뭐 미시경제학 뭐 이런 것만 이제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최지연 대변인께서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영어가 좀 약하고 우리 아이 좀 영어 좀 잘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팁을 주시겠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영어에 좀 귀가 트이는, 그렇죠. 눈이 트이는 그런 길이 될지. 저는 영어가 이제 수단이잖아요. 우리가 네. 하고 싶은 말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뭐 영어 점수를 높게 하자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건데 영어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이건데 그래서 영어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다 보면 영어가 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외국에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외국에 사는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영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읽는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은 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실제로 제가 영국에 한번 가서 혼자서 다닌 적이 있었어요. 런던에서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내 옆에 없어요. 갑자기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가 막 생각이 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 옆에서 한국인, 영어 잘하는 한국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의 이 아주 그냥 의지하니. 터무니없는 이런 바닥 수준의 그런 영어 실력을 노출할 수밖에 없거든. 네. 쓰는 단어라든지.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뭐 개발세발 그냥 막 모든 걸 통원해서. 근데 세상에 나는 보다 뭐랄까 우리의 어떤 한 단계 더 나은 세상, 권리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런 세상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또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저도 호주에서 영어가 잘 안 돼서 되게 고생을 하다가 네. 따질 일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어져요.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던 영어 단어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맞는 손이 말씀이네요. 급해지면 하는구나.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오르면 뭐 영어든 뭐든 나오게 돼 있는 거구나. 맞아요. 저는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영어가 이제 호주 분들이 말이 엄청 빠르잖아요. 네, 그리고 잘 그래서 못 막 알아듣겠어요. 더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로 꿈을 꾸는 수준이 되면 영어로 꿈을 꾸는 수준이 되면 그때 들린다는데 저는 1년 있을 때까지 꿈을 못 꿨어요.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아직도 못 그러니까 꾸고 우리 있어요. 저도. 이 영어권 나라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긴 보니까. 하죠. 예. 근데 어쨌든 최지은 대변인이 저는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잘 꿈을 정하고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사실 동양인으로 외국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차별도 사실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차별보다는 이제 제가 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한국 같은 주입식이 아니고 토론해야 되고 네. 계속 이제 잘 몰라도 다 얘기를 굉장히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굉장히 많이 알아도 겨우 한마디 할까 막 조용하게 가만히 있고 그러는데 그 문화를 바꾸는데 이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1학년 학비는 충분히 있었는데 2학년 학비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티칭 펠로우라고 하버드에서 다른 대학원생 애들을 가르치는 그걸 하면 이제 돈을 한 5,000불인가 줘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했어요. 네. 근데 영어도 제가 잘 못하는데 어머, 다른 그러니까. 대학생을 가르치는 게 예. 그 전날 막 굉장히 막 부담스럽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억지로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하버드에서 가르친 경력도 생기고 또 영어를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생기고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급하면 다 하려고 하다가 오늘 보니까 주제 그거예요. 급하면 다 한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험을 나만 왜 이렇게 서럽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이런 꿈을 가지고 만약에 제가 하버드 졸업하고 옥스퍼드 졸업했다면 저는 아프리카로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아프리카로 가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현장을 직접 다녀보시고. 아니 아프리카를 왜 가셨어요? 홍콩에서도 오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말하자면 뉴스의 은행과 네, 그 이런 그러니까요. 기업들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걸 마다하시고 아프리카로 가신 거야. 네, 예. 제가 원래 이제 북한 일을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고 그 당시 제 자기소개서를 보면 2006년도에 썼던 건데 이제 여기서 국제개발을 공부해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면서 언젠가 북한 기업 개방이 됐을 때 북한 일을 하겠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꿈이었고 계속 이제 2008년 그때 이제 석사 1, 2학년 사이에 인턴을 꼭 해야 되는데 저는 네. 북한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당시 이명박 정권 때라서 그게 한국 사람이 북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막 통일부에 개성공단 관련된 자료를 달라 막 이래도 못 받고 뉴욕에 있는 교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다 너무 힘든 거예요. 차라리 미국 사람이면은 북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딱 한국 1년만 좀 빨랐으면은 노무현 정부 때였으니까 아마 그때는 협조를 좀 달랐겠죠. 얻으실 수 있지 예.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네, 맞아요. 상황에서 예. 그때 제가 이제 그럼 인턴으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당시에 UNDP 캄보디아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은행은 뭐 불키나파소 서아프리카 팀에서 오퍼가 왔는데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 다닐 때 아시아는 많이 가봤는데 아프리카는 한 번도 못 가봤으니 아프리카를 한번 경험 삼아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그 세계은행에 저를 고용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딜을 했어요. 워싱턴 말고 아프리카로 보내주면 거기 가겠다. 안 그러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보스가 굉장히 황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턴 주제에 시간 일을 하다니. 그리고 막 또 한편으로는 좀 기특했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험한 데를 쟤는 가려고 하네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가는 비용도 제가 다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오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가 그러면 이제 자기가 페이퍼워크가 좀 많지만은 저를 보내려면 그걸 다 해서 저를 이제 워싱턴에 2달 있고 아프리카에 1달을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바로 가자마자. 같아요. 아니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달리 전기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을 제가 마련해 갔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있는데 물을 이렇게 길러와가지고 막 손으로 빨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막 조금만 아파도 아 나 말라리아 걸린 거 아닌가? 막 이렇게 걱정이 되고. 어느 나라를 가신 거예요? 불키나파소라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불키나파소가 어딜까요?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에서 멀지 않고. 아, 가난 예, 들어봤네요. 예, 예. 축구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이네. 세계에서 경제 가장 전문가셔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경제 전문가셔서 사무실에서 시원한 에어컨 맞으면서 그래, 수치를 통계를 그리고 하시는 통계를 거라고 하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물 길어서 빨래 하시면서 아프리카에서 일하신 걸 와 제가 처음 듣네요. 이게 이제 지금. 출장을 갔으면은 그랬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간 거라서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 농림부 거기는 이제 농림부가 되게 커요. 아무래도. 예. 농림부 장관이랑 이제 미팅을 하고 예. 이제 세계은행 프로젝트니까 미팅을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이 너 뭐 내 차 타고 가 그리고 자기 차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분 기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뭐 Do you like your job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기사님이 태어나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대요. 일 있으면 하는 거지 좋아하는 게 어딨냐. 뭐 나발이 어딨어 주면 해야죠 네. 이런 말이고. 그리고 뭐 지나가는 애들한테도 뭐 어떤 음식 좋아하니 그럼 애들이 막 "헉, 음식 있으면 감사한 거지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아 내가 그동안 우리 집이 막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막 내가 학비를 걱정하는 거는 정말 사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거기 가니까 하버드 학비를 걱정하는 게 정말 이게 무슨 가난이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꿈을 난 뭐 하고 싶지? 내 꿈은 뭐지?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치다. 근데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뭐, 왜 우세요? 아니 눈물이 네. 보이셔서 그 뭔가를 떠올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재현 대변인한테 그때 봤던 어떤 장면들이 계속 남으시는 눈물이 거. 글썽글썽하셔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예. 그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어려움을 겪으면 인격이 찌그러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만 힘들고 본인만 그렇지. 어려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재현 대변인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이 동력이 돼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출발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저는 그냥 옆에서 뵈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가
어려웠던 내 시절을 헤아려줄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들 그리고 좀 치열하게 살았던 것들을 과연 이해하는 전문가가 있을까, 경제 전문가가? 그리고 과연 이해하는 정치가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이라면은 네. 제가 열심히 10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찍고 정말 열심히 따라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바 배틀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 알바 배틀 어디까지 가봤나? 그리고 보통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라떼는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내가 내가 고생을 이런 해봤기 것까지 때문에. 해봤는데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없으세요. 나 이런 것까지 겪었어라는 느낌이 아니라 네. 내가 이런 삶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계속 빚을 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감동이 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인데 네. 정말 아프리카 중앙에 있는 나라고 어.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나라에. 거기는 이제 가난한데 유일한 수출이 그 면이에요. 면? 면실을 아, 해서 모카. 예, 모카. 네. 이게 굉장히 크고 말고 굴이 이렇게 있는데 음. 이제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런 원자재 가격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나라가 다 같이 가난해지고 좀 좋으면은 좀 낫고 이러니까 그 외에 다른 수출 상품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그래서 다른 수출 상품 발굴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네. 뭘 발굴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가축을 많이 수출해야 된다 이런 다른 아. 나라보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어. 근데 이게 개발의 정도가 한국의 뭐 60년대도 아니고 한 30년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어머. 그래서 이제 가축을 고기가 다른 나라보다 이제 소값이 훨씬 싸더라고요. 옆에 말리나 뭐 이런 나라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가면은 불키나 고기가 맛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수출하려면 당장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렇지. 트럭이 네. 필요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 그것부터 이게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다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그게 농림수산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네. 거를 다 만들어내는 게. 근데 예. 그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냉장고를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만들어내는 게 사회가 이제 조금씩 변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아. 도로도 깔아야 되고. 아, 그 전기는 또 뭐 유용하지 그렇죠.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를 돌려야지 냉장고를 쓸 그렇지. 텐데. 그러니까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 발전기를. 예. 사실 세계은행이라고 하시면 한국은행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금융 거래만 하는 그러니까 돈 찍어주고 네, 이제 그런 이렇게.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수정 그쵸. 보완하는 이런 일을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정책을 보시는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겠다라는 아, 생각이 그럼. 자꾸 바라네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수많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또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했을 때 조금 의미가 있을 만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세계은행으로 옮겼는데 그때 한 프로젝트 중에 사이프러스 통일협상을 했었어요. 사이프러스라는 관광지 나라가 아닌가요? 있어. 예, 예. 그 나라는 이제 그리스랑 터키 사이에 있는 네. 조그마한 섬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가 분단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북쪽에는 터키 사람들이 살고 남쪽에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데 오. 원래는 같이 살다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유엔군이 들어와서 이렇게 분단선을 해서 우리 38선처럼 우리랑 똑같네요. 예, 잘라가지고 이렇게 따로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오래전부터 통일을 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세계은행에 있었을 때 그 나라 통일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오. 옛날에 한 번 했다 결렬되고 우와. 이번에 두 번째로 하는 거였는데 대박. 예. 제가 그 협상팀에 들어가가지고 북사이프러스를 도왔거든요. 협상하는 것을. 네. 그래서 그때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고 이제 결론은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자로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하면은 이제 북사이프러스에는 GDP가 몇 프로 오르고 네. 이런 산업이 더 좋은데 이런 산업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통일하기 전에 이런 걸 먼저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게 이제 경제학자가 할 수 이야. 있는 멋지다. 통일 준비잖아요. 예. 그런 걸 하고 또 그러려면 그거 외에도 뭐 북이랑 남이랑 제도가 너무 다른데 그럼 통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연금은 그러네요.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 그러니까요. 예, 가장 그때 큰 것은 이제 토지 보상이었어요. 남쪽 사람들이 다 이제 북쪽을 떠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직 거기 문서가 있고 뭐. 문서가 있고 이제 통일하면 그거 내 땅이야 그러는데 거기는 이미 북쪽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 그런 예, 상황이 예.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보상할까 그러고는 그럼 보상을 이제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상 안 한다고 해도 되는데 거기는 분단의 기간이 우리보다 짧아서 당장 그 사람들이 살아 있고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떠나온 그 집을 지금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부터 그러면 이 돈이 어렵다. 총 얼마고 이걸 야. 어디 가져올 것인가 그 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안을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북쪽 남쪽이 다 이렇게 합의가 얘기를 되는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걸 이제 2년 반 동안 했는데 진짜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통일이. 근데 결국 마지막 며칠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거기까지 갔는데도 거기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더 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의 체제까지도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는 연방제라는 게 확실히 이미 정해졌어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문제 중에 토지 배상까지 온 거예요. 그럼 진짜 많이 온 건데.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번에 결렬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터키군이 북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남쪽은 당장 없애기를 원했고 북쪽은 점차적으로 없애기를 원했고 그런 문제와 또 그때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힐러리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또 이 터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되고 미국도 그쵸, 이 주변 예. 강대국들이 지금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않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열심히 일한 게 안 되고 뭐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몇 번 더 시도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예. 통일했을 때 그 제도까지도 아직 우리는 뭐 얘기도 안 했죠. 시작도 못 시작도 해봤으니까. 못한 상황이고. 그래도 거기서의 노하우 결국 이 그럼요. 합쳐지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텐데 네. 우리 저 선수가 계셨네. 그러니까요. 아, 너무 정말 반갑고 구체적이고 기쁩니다. 실질적인 예.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데 화폐도 통일을 해야 되고 연금 보상이 땅 문제도 있구나. 그럼. 하다못해 뭐 못했어요. 제품 표준 같은 것도 아, 이런 맞다. 것도 다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도를. 그렇지. 네. 전기 꽂는 것부터 그럼요. 시작해서. 네. 전기 꼽는 거. 아, 네. 그러네요,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우리는 이제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사인만 하면 통일이 끝나는 될 줄 줄 알았는데 알았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내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근데 예. 정말 이런 전기 꽂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합일점을 찾는 작업들, 통일은 정말 통일하는 것보다도 통일 준비하는 과정이 더 힘들고 또 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느끼게 그래서 되네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시사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권이 좋을 때는 막 하다가 또 분위기가 안 좋고 정권이 안 좋으면 야, 그 얘기 하지 마. 표 안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럴 게 아니라 수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통일부 이런 데가 있지만은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또 외교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세계은행 같은 데는 원래 그런 걸 하는 조직인데 미국이 가장 큰 쉐어홀더예요. 주주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대북 제재 때문에 또 못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 되었으면은 지금도 뭐 정치인이지만 세계은행이나 그런 IMF의 주주 구조를 좀 설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북한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와 별도로 한국이 대주주가 되는 뭐 북한 개발은행 이런 걸 한국에 세워서 그런 작업을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걸 준비해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디선가 혼자서 아무도 안 정말 시켰는데. 실질적인 까지 다 실제로 해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우리 통일의 앞날에 큰 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속으로 되겠나 뭐 그냥 그러니까 말은 체제가 하지만, 이렇게 그쵸. 70년 동안 갈라졌는데 합쳐진다는 거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방법을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땅에. 예. 아, 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이 통일의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사이프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 안에 두 연방제를 두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보스니아 헤르게조피아가 이미 그렇게 했어요. 한 나라 안에 세 개의 연방제를 뒀는데 그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 연방제끼리 서로 싸우고 권력이 잘 분할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안 된 경우고 뭐 인종 청소 뭐 이런 예, 거 맞아요. 많아요. 그 내전도 많았잖아요. 예. 독일은 잘 된 경우고 그러니까 이 연방제도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델은 또 제가 일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코소보랑 알바니아인데 아, 네. 들어는 봤어. 이 나라들도 다 공산권. 알바니아는 이제 90년대까지 북한만큼 이렇게 강한 공산권이었고 유럽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개방을 했고 코소보는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다가 독립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두 나라는 그냥 따로 살아요. 그냥 서로 통일할 생각도 없는데
같은 인종이고 같은 말을 쓰면서도 이 조그마한 두 나라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그 정도만 돼도 그죠?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냥 대통령만 따로 있는 거예요. 정치인은 따로 있고 그것도 한 가지의 방식인 것 같고 사실은 왕래만 네. 자유롭게 한다고 해도 그쵸. 네, 그리고 그것만 이제 해도 지금 이 나라들은 이제 대신에 그런 무역연합, FTA 같은 걸 서로 해놨어요. 지역연합에.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람 이동이라든지 물건 팔고 사는 거는 이제 EU 안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웃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갈까 그 선택할 장단점까지도 아직 얘기를 안 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상상력이 진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질 않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저 빨갱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그 싸움만 있었지 맞아요. 사실 앞으로 함께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같이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저는 반공 세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통일에 대한 어떤 토론회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준비를 해야 아니 하는지 세상에 통일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동안. 저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최지은 대변인께서 스태프로서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시고 또 조율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참 귀하십니다 정말. 아유, 좀 약간 저질 질문 해도 되나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세계은행 계셨다고 한 김용 총재는 자주 보시거나 같이 뭐 이제 조직의 수장이니까 네. 네, 높은 분이고 저는 이제 밑에 직원이고 뭐 이런 사이였지만은 네. 뭐 많이 봤죠. 왜냐하면 네. 한국인인데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음. 세계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총재를 한다거나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를 약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제 이렇게 일하는 분들, 요즘 초등학생들 중에도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같은 한국인이니까 같은 곳에서 그 공간에서 일을 했다는 경험이 되게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나가면 애국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럼요. 이제 반기문 총장은 사실 한국인의 그 자리를 간 건 맞는데 김용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미국인이고 국적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인을 임명하는 자리에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부분 이제 영어만 쓰고 한국말을 쓰는 경우도 별로 없고 조금 하신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미국 분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코리안 아메리칸이 수장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네. 그런 거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문에 보면은 반기문 총장하고 김용 총재가 이렇게 같이 나온 걸 보면은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이 한국에 오기 전에 보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런 이제 굉장히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많은 희망을 주셨죠 그분들이. 네.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데를 꿈꾸는 걸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한국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무언가를 사람들을 위해서 해보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아이들이 그럴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캐파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참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말 선거 다시 붙잡고 한번- 계실 만한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그 왜냐면- 어디 김도읍 따위가 경쟁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표차도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그때 표차가 꽤 8% 이상이면은 아니, 적은 건 아닌데 부산치고는 적은 부산에서 건데요. 8%면요. 네. 그거는 굉장히 근접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저는 계속 거기 살았기 때문에 아. 그 정도 표차 뭐 보통은 한 절반? 음, 그러니까 그게 두 자릿수 안으로 들어온 게 진짜 얼마 안 됐어요. 한 자릿수로 내려온 것 자체가 표차 격차가. 네. 근데 어쨌든 신인이신 거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미 국내를 넘어서서 글로벌하게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김도읍 따위가 나 지금 너무 빈정상하네 진짜. 어떻게 인재를 못 알아보고. 네. 최지은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키워드를 좀 꼽아보자면 경제, 네. 북한, 네. 국제기구. 네. 저는 이렇게 추려주는데 혹시 본인이 추가하시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좀 전에 아까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번에 가덕도 신공항 얘기도 제가 나중에 보니까 박주민 의원, 뭐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부겸 의원 당대표 나왔을 때 편지를 썼다면서요. 그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최지은이 가덕 신공항 안 하면 부산에 발못 붙이게 한다. 농담을 했다. 네.
그 정치권이 제가 듣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진짜 발붙이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럼 예, 신인들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말 붙이기도 어렵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라진대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포가 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우선 그 아이디어로 떠올렸다는 것도 저는 좀 새롭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대표 후보들한테 그 정도로 어쨌든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나름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제 신인이라서 잘 모르고 이제 부산에 갔는데 사실 이제 선거도 막 처음 해보는 거고 잘 몰랐는데 완전 끝나고 홈즈잖아요, 나니까, 사실은. 네, 끝나고 나니까 가덕 신공항을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한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 선거 치르고. 네, 치르고 나서 제일 그게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 중에 제가 당에 가덕 신공항이 우리 지역구인데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때는 아 이거 좀 잘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는 이거를 괜히 얘기를 했다 거짓말하는 게 되는 것 같고 또 이거를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밀어줘야 그쵸, 되는데 그쵸, 혼자 그쵸.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조심스럽기도 했고 그런데 낙선하고 나니까 이왕 낙선할까 하고 싶은 말이네. 나 그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이제 부산의 당시에 선거가 다들 이제 너무 거기가 험지니까 지역 멸착형으로 자기 지역구에서 한 표 더 받고 그게 다 중요했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단체로 막 18명이 막 그럼 청와대 앞에 올라와서 막 삭발하면서 가덕 신공을 해내라 막 이러면은 오히려 여럿이 더 부산에 판이 살아서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들어서 막 선배들한테 따졌어요. 왜 가덕 신공을 안 했냐 막 이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를 가덕 신공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그 당시에는 뭐 이낙연 대표를 포함해서 몇 분들을 막 지방 몰락의 사적 막 이렇게 돼 있는 현수막에 있는 집회에도 막 참석하고 이래가지고 당에서 주의도 받고 막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할 때 이제 그런 편지도 썼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시 분위기가 좋아져서 뭐 부산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도 다 가덕 신공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어 김종인까지. 네, 네. 사실 판을 흔든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에 판을 흔든 되게 주요한 그럼. 인학 중에 하나였는데 그 최지은 대변인이 예. 그렇게 뒤에서 이게 푸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흡한 힘이나 조금 보탰습니다. 아유. 네. 아니,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사실은 말씀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공약을 내걸었을 때 닥칠 수 있는 불이익에 그럼요. 절망하면은 앞으로 공약을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민주당이 부산에서는 굉장히 약자인데 소수자인데 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미 오셔서 정치를 마스터하셨네 벌써. 아, 그 대단하십니다. 보는 상상력이 아까 신평론가 말씀하신 상상력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실 한국 정치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저 최지은 대변인께서는 누가 봐도 청년 정치인이시기도 한데 맞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음.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실패해도 네. 좌절하지 않게 타격을 네. 입지 않게 말하자면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렇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이력서를 이렇게 보면은 뭐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경력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번 실패했다가 실패한 건 빼고 성공한 것만 쓴 거 아니에요. 아, 만약에 그러네 제가 보니까 예. 실패한 이력서를 썼으면 훨씬 더 길었을 거거든요. 실패한 것만 이력서요. 쓰면. 근데 이제 그게 부끄럽지 않고 그냥 털고 일어나면 된다는 거를 좀 청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아, 근데 그거 외에도 좀 우리 정치가 이제 그동안은 뭐 경제 성장 그러다가 이제는 뭐 일자리, 복지, 뭐 삶의 질 이렇게 조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 목표가. 근데 그게 이제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청년들이 그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여성도 그렇고 뭐 30, 40, 뭐 심지어 50대 초반까지도 정치에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집단이 너무 과대대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386 선배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정치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국에 여의도 오면은 선배님들이 저를 되게 애처럼 취급을 막내시죠. 하세요. 어디 막내고 가나. 네. 실제로 이제 부산시장 선거에 나갔을 때도 애가 나오네 뭐 이런 거였고 아니 심지어는 네. 저 은수미 성남시장 네. 그분은 동안 아닙니까? 완전 동안이죠. 동안인데 나경원하고 동기예요. 오, 그래서 저기 성남시에 막 유세하러 다니고 시민들 만나면 그 전 시장이 이재명 지사님이었어요. 아니 지난번에 어른이 나왔는데 이번에 애가 나오면 어떡하냐 했더니 막 그때 은수미 시장이 이재명 걔가 저보다 한 살 어려요. 그 거기는 좀 앳된
느낌이 또 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수미 시장께서 너무 젊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네. 아니 우리 청년 정치인이긴 하지만 40대 아닙니까 사실. 저도 사실 42인데 네. 청년이라는 말이 저는 좀 민망하거든요. 그 42한테. 근데 한국 정치에서 우리 최진 너무 대변인은 굉장히 네, 젊은 맞아요. 정치인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좋은 건데 네. 사실은 이제 선배님들이 아, 너 너무 어려서 아직 이런 거는 못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선배님들은 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제 나이 때 중요한 했죠. 일들을 다 그러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계속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밑에 사람들 저 같은 사람한테 너 아직 너무 어려워 그러는데 그럼 그때는 선배님들은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배님들이 변해야 되는 거지 세상이 변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옛날에는 김영삼 대통령 때도 40대 그럼. 기수론 그러면서 20대 그 후반에 형님이 20대 때도 국회의원을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그리고 저 누구야 예. 저 김성회 예. 열린민주당 대변인 그분이 이제 72년생인데 서태지 나이입니다. 아. 아직도 애취급을 받고 있어요. 아직도 80년대생뿐만 아니라 70년대생 그렇죠. 초반도 애취급을 받고 있다고. 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정치가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이게 기득권이 절대로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다 물려주고 갖게 이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제 막 쟁취를 하든지 음. 아니면 정말 마이너리티가 노무현 대통령이 마이너리티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젊은 사람을 키웠던 것 같아요. 주변에 빚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또 새로운 마이너리티가 나와서 다시 이제 기득권을 다시 흔들고 그렇지. 또 동시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냥 이제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제 IMF 겪고 막 너무 힘들게 살아서 이런 거 할 그런 여력이 여유가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목소리를 좀 이렇게 조직하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남들이 절대 주진 않을 거다. 이런 게 우리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유 좋지. 청년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청년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IMF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뽑는 데가 없으니까 한 군데 막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정말 떨어지기를 수십 번 했었는데 그게 제 자부심 중에 하나였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때 취업 안 해본 사람 모른다 이랬는데 20대 친구들한테 명함을 못 내겠더라고요. 기본으로 뭐 이력서 몇백 장 쓰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3개월 정도 취업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력서를 하루에 최소 5개 썼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말을 못 근데 하겠더라고요. 그 이력서가 그냥 이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마다 그 폼이 다르고 최소 4장을 써야 맞아요. 돼요. 네.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그날 정말 혼을 다해서 쓰는데도 그걸 3개월을 하고 나면 나는 패배자고. 아이고, 그리고 내세울 게 없죠. 사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적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가 뭘 성공했고 뭘 이뤄냈어. 너는 무슨 스펙이 있느냐? 그쵸. 이런 거. 저는 열심히 놀기도 하고 여러 경험도 했는데 또 이 공백 때 뭐 했어? 너는 헛보낸 거야 시간을. 이런 식의 대우를 3개월을 받고 나니까 이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면접 보는 팁을 공짜로 강의를 한번 할까 이 생각을 또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면접관을 네. 좀 여러 번 하고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압박 면접을 할 때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다 과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아나운서도 얼마나 저희 비싼지 때는 몰라요. 사실 그냥 경력이 없어도 해볼 수는 있었어요. 시험을 보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기본으로 한 1000만에 1200 정도를 쓸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아이고. 시험 시작을 못 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공짜로 강의를 아카데미를 해볼까 이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 제가 최진 대변인한테 이 말씀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성장을 하더라도 고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산업 구조와도 관련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진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점점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바꾸면 좋고 우리 10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경제 정책의 목표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제가 고용 없는 성장 얘기를 처음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11년도에 아프리카 개발은행에서 일하면서 이집트를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고 투니지아에 살고 있었는데 두 나라 다 혁명이 났거든요. 네, 자스민 혁명. 예, 그 혁명이 난 이유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시골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분신 자살을 하는데 아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거기가 이제 독재 국가니까 언론이 그치. 다 통제돼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때 처음 나왔던 그나마 새로 왔던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혁명이 일어나서 23년 동안 독재를 한 사람을 몰아내는데 한 달이 안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된 아랍 혁명이고 당시에 저는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로 정책 보고서를 쓰면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그 나라의 안정됐죠. 보고서들이. 한 군데가 이제 완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리고 뭐 경제 성장이 뭐 6% 이상이고 굉장하고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너무 잘 몰랐다 이런 자책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이 좋고 이런 것이 청년들의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성장이 있어도. 예. 그래서 이제 일자리는 그때 이후로 그 전에 뭐 워싱턴 콘센서스 뭐 이러면서 막 성장 막 이랬던 그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렇게 경제 정책의 목표를 일자리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일자리 그러면서 뭐 일자리 몇 개 만들었냐. 우리 이번에 소득주도 성장에 욕을 많이 먹지만 사실 2011년대 그때쯤에 전 세계가 한번 그렇게 딱 변화가 있었어요. 성장만으로 안 된다. 근데 이제는 그 다음번 변화가 필요한 때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복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삶의 질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성장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삶의 질에 대해서 일자리도 있고 좋은 일자리도 있고 좋은 일자리 뭐 중요하죠. 일하는 시간. 저는 뭐 사실 주 4일제, 주 4.5일제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자리를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근무 시간도 더 단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숫자를 이제 목표로 하고 삶의 질로 목표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성장이 몇 프로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 몇 개가 없어지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데 그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고 네. 거기에서 이제 다음번 대선 후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쿠팡이 미국에 상장한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200만 원어치를 받는다.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취업해야 되는 친구들은 그게 남의 나라 얘기 같고, 그렇죠. 그리고 김범수 의장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유명한 기업의 대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고생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먼 나라 얘기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 자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최재현 대변인 같은 분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면 그런 흐름들을 또 젊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네. 지금은 사실 언론보다는 이 모바일이 훨씬 더 파워가 센 시절이니까 좀 기분 좋게 희망을 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계속 이제 기사를 읽다 보니까 저 혼자 이제 상상력을 저도 네. 경제 우리나라가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내 삶이 바뀌었는가는 잘 모르겠거든요. 모두가 다 힘든 네. 시기긴 하지만 맞아요. 청년들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코로나 경제 선방했다. 하지만 나는 편의점 알바를 8대1로 이거 해야 3-4시간 일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이 청년들은 계속 정치에 귀를 닫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이고. 반감이 생길 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 20대들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 수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지? 가 된 지가 너무 오래가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의 방향이 이제 오히려 뒤집어질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도 젊은 친구들도 내가 성취했다는 성취감을 맛보는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움직여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만 있다면 부정적인 다 해먹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누가 와도 똑같고라기보다 한 사람이 달라지면 우리 삶도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끝까지 감시하고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말자. 이 성취감이 제일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저는 이제 06학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뭐 민주화 운동 이야기를 듣고 막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 제가 06학번으로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뭔가 성취했다. 해냈다. 해냈다라는 경험을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고 계속 우리의 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경험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우리가 해낼 수 있구나를 느꼈던 게 촛불혁명이었어요. 그 촛불혁명을 겪은 저와 같은 비슷한 30대 애들은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예. 이런 계기가 없었더라면 저도 아마 무관심 네,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내 먹고 사는 데만 되게 매몰이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들이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경험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듣는데 참 좋네요. 그렇죠? 아니 정치인과 나눌 수 없는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알바 대결은 정치인 그 이상의 정치인입니다. 우리 맞아요. 최지연 대변인은 네. 그 이상의 정치인이에요. 정말 이 시야가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말 바라보는 안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네. 민망합니다. 그래 정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꼭 필요한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더욱 든든하고요. 사실 우리 최지연 대변인께서 자기 선거 공약을 정리하면서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거는 해봤자다. 아. 소용없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지. 사실 선거 때 무슨 공약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표가 될 것 같으면 뭐 이것저것 다 그죠? 던지는 예. 건데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하나 다 이게 유권자 기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 아래 다 면밀히 들여다보신 거고 가덕도 신공항은 괜찮은 것이다. 그때는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 안 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 선거 예, 때. 예. 예. 네. 다음 선거 때는 해주시지 않겠는가. 되면은 네. 이제 부산 강서구 지역구인데 부산 강서구가 덕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산 강서구가 또 동북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허브가 되는 그런 길이 또 열리는 거니까. 네. 예. 가덕 신공항 이거를 달고 아, 났습니다. 그게 그런 거군요. 종이 비행기네요. 예. 네, 오. 가덕 신공항. 혹시 예. 그 비행기형 모자를 쓰시는 건 아니죠? 아, 홍합이랑 같이. 홍합 모자. 부산 괜찮겠는데요? 네. 해산물이랑 비행기?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홍합 모자를 쓰고 제가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아. 2,000원 더 주셔야 돼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서의 정치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즐거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를 밀어주셔야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안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못 붙이는데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 똑같지 않아요. 아 그럼 다 예.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예. 달라요. 예, 우리 저 최지현 대변인은 정말 다른 분이고 하나만 더 현안과 관련해서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누구더라?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미국에. 바이든. 네. 바이든 형님 시대의 그 남북 관계는 어떨까요? 저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신다.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팅을 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 이런 게 잘 하긴 했지만은 그 전만 해도 뭐 전쟁 난다 이랬잖아요.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예. 우리는 좋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너무 트럼프를 좋아했었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사람의 보좌진이나 전 보좌진 중에 프랭크 자누치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30몇 년 동안 그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외통위 위원장을 8년인가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일본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아시아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바이든도 그렇고 그 보좌관도 그렇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유연하고. 인권보다는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북한 인권을 대하는 게. 유연하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인권보다는 오히려 대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을 주면서 인권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무슨 인권 보호냐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대통령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예전에 저 오바마가 대통령 할 때는 이명박근혜였잖아요. 뭐 네.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잘 될래야 될 수가 없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계시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고 또 우리 최지은 대변인 계시고 미국에 그 사람 누구라고요? 프랭크 자누치 근데 그 사람은 지금은 임명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은. 뭐 하여튼 네. 뭐 그런 보좌진들 네. 있으면은 이건 뭐 저는 굉장히 좋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대통령이 저쪽에서 나오겠어요 설마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한반도 평화에 의지가 있는 정파가 맡아서 그렇게 해서 정말 수년 내로 한반도 통행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해서 또 남북 사이에 청년들이 북한 가서 언어가 같은데 언어가 같다는 건 이건 보통 의미가 굉장한 아닙니다. 예, 가서 또 사업도 하고 저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방송 출연이 상당히 어려워서 조선중앙TV에 나와가지고 이춘희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대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 그 시대를 대비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최지현 대변인을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최지은 대변인께서 활약하시는 활약상을 보겠습니다. 유튜브도 이제 오픈하셨던데. 네. 진짜? 네. 어이구. 있었는데 예. 그냥 이렇게 방송 나간 걸 업로드하는 거고 새로운 걸 만들진 않아요. 선거 때 많이 썼었는데. 네. 최지은 예. TV? 네, 최지은 TV. 최지은 있습니다. TV 네. 여러분 또 많이 한 번씩 구독해 가셔서 주시고. 또 예.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